네, 2021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 제1세션 대전권 광역도시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진행자인 양승희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시작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 최종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표자로 주제 발표하실 국토연구원 이승우 국공유지연구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실 대전세종연구원 임병호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균형발전 글로벌 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이시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조철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혁신공간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션의 진행은 대전권 광역도시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발표자 두 분의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이어서 좌장이신 최종호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이슈와 수립 방향을 주제로 이승욱 센터장님의 발제를 경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에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중요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발제 제목은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이슈와 수립 방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충청권 지역이 소위 얘기하나 이제 좀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행복도시라는 어떤 그런 거점 도시가 또 건설이 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전의 이 R&D를 중심으로 과기벨트 이런 또 국가 핵심 사업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광역도시 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금 충청권을 지금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청광역경 계획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사실 이 광역도시 계획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슈, 그 다음에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립 배경,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수립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관리 계획,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설명을 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위상과 역할입니다. 일단은 정의적으로는 도시 차원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광역도시계획, 기존의 어떤 광역도시계획들이죠. 이런 광역도시들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은 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있는 그런 광역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광역 시설에 대한 그 쓰레기 처리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광역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종합계획 이런 성격으로 지금 수립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기존의 광역도시 계획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좀 전략계획 성격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의 광역도시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충청권에 신기하게도 광역도시 계획이 5개나 수립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각자의 그 사정이 있습니다. 뭐 행복도시 그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그게 건설이 되면서 세워진 광역도시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권 같은 경우는 여기 충청권의 이제 주요 거점 광역도시로서 그린벨트,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과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전권이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청주권은 이제 행정개혁 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또 청주권에 대한 계획이 또 수립됐고요.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내포 신도시에 의한 계획. 그다음에 공주 역세권은 이제 공주 KTX가 생기면서 생긴 그런 광역도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렸는데도 주 이제 모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권이 되겠고, 목표년도를 보시면 이제 2030, 뭐 2020, 2020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충청권의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충청권이라는 지역에 5개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권역에 대한 중첩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중복도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통일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아무래도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이후에 이 충청권이 그 수도권과 부산권 다음으로 큰 어떤 메가 도시권으로 성장을 해서 다양한 그 미래 그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상과 미래 정립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광역적 뭐 문제들이 또 있겠죠. 뭐 교통이라든지 산업, 뭐 환경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거를 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새로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가장 뭐 큰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은 이 협의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광역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협의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죠. 청,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북, 충남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합의와 그 협력 이런 걸 이제 통해서 계획이 이제 시작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간은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중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연장이 돼서 일단은 올해 말을 수립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수행 기간은 저희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렇게 업무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일단은 계획의 목표년도는 2040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범위는 일단은 행복도시권 충청권 이제 전체를 이제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고요. 총 2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뭐 광역정 설정과 비전 수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광역권 계획 구상, 그 다음에 미래 광역권 계획 실행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 체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이제 연구원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 뭐랄까요, 이 지역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더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행복청과 대전 광역시, 뭐 세종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잘 지금 꾸려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입니다. 부분별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부분에서는 행복도시권 인구가 이제 476만 명으로 전국의 한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균형 발전 정책의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지역 안에서의 좀 인구 이동이 조금은 민감한 문제로 조금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인구를 좀 유입하다 보니까 이 상생의 어떤 중요성을 좀 더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고 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충청권 인구는 거의 한 600만 명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사업체 수는 전국의 한 10%, 종사자 좀 마찬가지로 한 10%고요.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3위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산, 천안, 청주 좀 북부 지역에 좀 북부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과학기술 등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 인력들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교통에서는 주요 시설들이 이제 청주공항하고 항만 한 5개 무역항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TX역 4개 노선, SRT 2개 노선, 일반철도 3개 노선이 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북축으로 좀 이 국토 발전 방향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동서측이 좀 미약하다는 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토지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간구조 중에서는 저희가 총 통행량 자료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 대전, 세종, 그다음에 천안, 청주 이렇게 좀 중심지로 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복도시권 내에 이제 경북축의 어떤 단일 중심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 계획에서는 이것을 좀 다액 구조로 좀 배분할 예정입니다. 녹지 환경은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환경 측면에서도 뭐 지금 국가에서 2050 뭐 탄소 중립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춘천권 내에서도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많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 시설들이 많이 좀 보유하고 있으니 이들 간의 어떤 연계가 조금 미흡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슈로는 이제 대전 혁신도시와 이제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죠.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설치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중소벤처기업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새로운 잠재력들이 많이 집중된 그런 계획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계획안 설정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5개의 광역도시 계획의 그 계획권이 모두 각각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통일할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이 5개의 광역도시 계획 계획권을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뭐 그 충청권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권 설정 단계에서 저희가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이제 뭐 지자체 간에도 협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간의 협의,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광역권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충청권 내 총 22개 시군, 인구 한 486만 명 정도에 달하는 어떤 굉장히 큰 광역공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3개 해서 6개 시군이 지금 계획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지자체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간의 이 광역도시 계획의 계획권을 지정했던 그런 어떤 관습, 결국 모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수립하는 그런 관습으로 인해서 이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 계획권이 결국은 좀 합당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의해서 이런 계획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그동안에 없었던 굉장히 큰 광역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계획권 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그러면은 이 빠진 6개 시도에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잠재 지역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재 지역의 연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저희 연구진에서 또 약간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지금 빠진 그 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물론 계획권에서는 제외됐지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이 6개 시도를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서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계획 내용의 통합입니다. 이 5개 광역도시 계획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개발축 이런 것들이 다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 통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통축도 마찬가지고, 녹지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획의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수많은 회의를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안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어떤 이런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권의 어떤 그런 통합 문제가 좀 이번 계획 수립에서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립 방향입니다. 크게 한 4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충청권의 기존 광역도시를 통합하는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 자체는 제가 일단은 그 계획권 설정이 행복도시권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존에 있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확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의 계획의 통합이 되는 그런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항상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청이라는 중앙부처, 그 다음에 4개 시도가 결국 협력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기존 광역도시 계획 성격에는 차별화되는 어떤 네트워크 전략 계획, 어떤 상위 계획으로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기본 방향으로 적어봤습니다. 뭐 여건 변화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트렌드, 국내 트렌드, 충청권 트렌드가 있는데, 일단 충청권 트렌드 내에서는 뭐 지역 간의 어떤 갈등 관리, 삼생 협력, 그 다음에 뭐 인구 증가, 하지만 또 지역 내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 위기, 팬데믹, 미세먼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저희가 이 광역도시 계획 수립을 하려면 이 위에 또 다른 상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계획들을 저희가 또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 내에 지금 4개 시도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광역도시 계획도 다 다른 아까 말씀드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또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도시 기본 계획대 내용들도 저희가 또 다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계획들이 서로
좀 잘 어울려서 하나의 큰 어떤 하나의 큰 전략 계획에서 통합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비전이라든지 이 행복도시권의 비전 목표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딩 같은 조사라든지 이제 설문조사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목표하고 비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문화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상생, 행복, 활력, 생명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요. 주민 의식 조사를 저희가 개인, 지역, 국가 이렇게 세 개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측면에서는 어떤 핵심 가치로 행복을 가장 많이 뽑았고, 다음은 경제, 문화, 협력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역 차원에서는 핵심 가치를 경제로 많이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지속 가능성, 뭐 혁신 성장, 교육 이런 키워드를 뽑았고, 그 다음에 국가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제, 다음으로 이제 복지, 균형 발전, 혁신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6가지 추진 과제인데요. 먼저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 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국회 분원 등이 이제 내려오기를 했는데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행정기전 이전을 통해서 국가 행정기능 완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도시공의 어떤 국가적 위상 확립을 위해서 과학, 교육, 역사, 문화, 국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해외 뭐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사례를 봐도 굉장히 행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과학, 기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기능의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행복도시권도 이런 기능들이 가능할 필요하고 이거를 이 광역적으로 좀 역할 배분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세종시가 행정 부분을 맡고 있다면 대전은 과학기술, 그다음에 뭐 충남은 뭐 역사, 뭐 충북은 뭐 산업 이런 형식으로 좀 기능 배분을 좀 통해서 서로 이제 상생을 하는 그런 구조. 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과 뭐 경쟁이 아닌 동방선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유성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R&D 기술과 세종시의 뭐 국책연구기관들, 그 다음에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오송의 이제 의료 첨단 과학단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과제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행복도시권을 국가 성장 동력의 허브로 육성하자입니다. 아무래도 행복도시권이 이 국토의 거의 가운데 입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경북, 새만금, 강원권을 연계를 하는 어떤 허브 역할을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도시권 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북축에 비해서 동서축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발전축 자체를 이제 동서로 좀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광역 시설 배치 및 교통 연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권 내 안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을 좀 위계를 좀 다시 정립을 해서 이들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대한 팬데믹, 지역 소멸 등 이런 지역의 어떤 주요 현안을 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도시권 내에 대기질 관리라든지 물순환 회복,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 미세먼지 이런 것도 좀 공동으로 대응하고, 팬데믹 이런 것도 각 행정구역별이 아닌 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복도시권 상생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시권의 어떤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 광역도시 계획의 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집행 및 관리기구 설치,
그다음에 이제 결국 시도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구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동서측이 확실히 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도 마찬가지로 이 아산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 그다음에 동서축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공간 구조에서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핵 구조보다는 어떤 다핵 구조여서 해서 네트워크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통 부분도 지금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서축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격자형의 어떤 교통축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거점 도시인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 성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결하는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활권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거의 어떤 기존 계획의 생활권에서는 굉장히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 이런데 사실 지금은 이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폭넓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대전의 어떤 문화 복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종에서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활권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생활권 자체를 좀 딱딱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중첩을 통해서 좀 현실적인 있는 생활권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 및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과 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해관계자, 또 이후에 나오는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그 이해 충돌의 어떤 조정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집행 및 관리 체계가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역할로서는 사전 협의, 조정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지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지역 소통 창구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결국 이 광역도시 계획이 좀 상위 계획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협업 체계 이런 구축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권은 아무래도 이 중앙정부인 이 행복청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행복청의 역할을 좀 확대, 그다음에 조금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워싱턴 DC 사례입니다. 1952년 수도 계획법에 근거하여 설정이 됐고요. 결국 이 수도권 DC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NCPC라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여기서 종합계획도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 내용이 그 워싱턴 지역에 나는 어떤 토지 응애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계획을 설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그 워싱턴 사례가 있는데, 저희 행복도시권도 추후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본 건데, 행복도시권 광역도시위원회 같은 거를 저희가 의결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중앙부처 행복청과 4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 본부를 좀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각 그 국마다 이 광역도시 계획의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어떤 그 조직으로서
활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가 지금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4개 시도가 정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합의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 대전시를 비롯한 4개 시도와 그다음에 행복청, 그다음에 우리 그 대전세종연구원과 뭐 충남 충북연구원의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로 만족하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이 또 수립되고 나면은 또 기회가 있으면은 계획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욱 박사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대전시 계획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임병우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 임병우입니다. 우선 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전에 발제를 해주신 국토연구원 이승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저희 같은 공동 연구진이지만은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연구원 그래도 중요한 그 행사에 좋은 내용을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내용을 이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엄청나게 그 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다 아우르는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 대전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시로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내에서 대전시 계획이 현재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면 과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전 방안이겠죠. 향후에 대전시의 어떤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그런 어떤 발전 방안이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이제 따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가능한 좀 스킵을 하면서 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한 6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4장에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지금 이제 현재 안이죠. 안에서 대전시에 관한 주요 계획이 어떻고 그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 보고 그 다음에 대전시 광역적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그런 어떤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최근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 경제적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시의 발전이 이제 독립적으로 개별적 도시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인근 도시와 협력적 상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아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충청권 전체는 아니지만 충청권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사실 이제 대전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그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 대전시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 그 본
원고,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광역도시계획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 광역도시계획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점차 분명한 것은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국토 전체를 다루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하고 도시하고 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도 그렇지만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사실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도종합계획 이런 어떤 계획과의 어떤 그런 이 공간적 으로 어떤 게 상위 계획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고 요약을 하면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권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조금 더 앞에서 잠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의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이제 한 번은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었고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2010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어떤 출발점이 이제 대부분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는 부분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변경 계획에서는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조정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그런 어떤 목적으로 수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어떤 이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203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을 했고, 이것은 이제 계획의 배경은 이제 행복도시를 계획하고 주변 지역과의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립을 했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근거법이 행복도시법입니다. 그래서 플레임 이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근거법은 좀 다른 법이고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2040의 경우는 그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행복도시 외에 청주권, 공주,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기존의 어떤 광역도시계획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 측면에서 이런 걸 해석을 해보면 5개 이제 광역계획권의 어떤 공간 구조를 종합하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계획에 대한 어떤 종합이죠. 대전시가 이제 충청권의 어떤 수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대전시와 인접한 청주시, 그다음에 행복도시, 공주시 등이 아마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충청권의 충북의 한 위쪽에 3개 시군이 있고, 충남의 경우는 이제 서천군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충청권 전체를 저거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저기는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역만 빠지기 때문에 충청권 전체를 광역도시권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들이 이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역권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2040 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변경 계획이 이제 충청 남부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에
3개 시군,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제 우측에 3개 시군이 빠지게 됩니다. 광역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계획의 내용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에서 대전시와 관련된 주요 계획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요 그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변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권의 어떤 비전 체계는 비전만 좀 말씀드리면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이고요. 그 3대 목표와 전략을 6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골격 구상 3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발전축이고요. 발전축은 이제 행복도시권 계획에서는 저렇게 3가지 축, 동서방향으로 3가지 축, 그 다음에 남북방향으로 4개의 축, 그 다음에 X방향으로 대전으로 봤을 때는 전대포 쪽하고 이쪽 아래쪽 서천 쪽 이쪽에 어떤 축, 그래서 X방향으로 2개 축을 해서 발전축이 지금 구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교통축의 경우는 동서축으로 좀 이제 연결이 미흡했던 동서축을 강화하기 위해서 3개의 어떤 그 간선축이 만들어지고, 남북 방향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축인 4개의 남북 방향 축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 X축으로는 충북과 충남에서 교차될 수 있는 그런 X축이 1축, 2축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혼잡한 대도시권의 어떤 순환 그 통망 구축 차원에서 대전 지역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순항망이 순항 1축과 2축 이렇게 해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존축은 이제 국토 차원에서 보존돼야 될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있는 백두대간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백두대간에서부터 나오는 호서정매, 금남김해, 금북김해 이런 어떤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보존축. 그래서 이 광역보존축에서 생활권별로 좀 더 연결이 되는 생활권 보존축 이렇게 이제 구상이 되고요. 수변축으로는 이제 해안수변축하고 그 다음에 내륙에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수변축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정리를 하면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이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식산업융합축과 같은 이제 주요 발전축이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림에서처럼 대전을 경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통축과 관련돼서는 동서 1축과 2축이 동서의 어떤 방향의 접근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순환 1축과 2축이 대전시와 인접도시 또는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접근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도시와 조금 다르게 이제 그 계룡산인 서측에 광역보존축이 이제 서쪽 김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보존축이 서측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금강과 대청,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시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대전시와 이 광역 계획이 진행되는 게 대전시와 인접도시 간의 어떤 광역적 연결을 위한 어떤 계획적 기반은 좀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것들, 과제를 한 2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좀 전에 발표한 국토연구원에 이제 박사님도 이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첫 번째가 이제 대전시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비전 및 목표 등에서 이제 대전의 어떤 색깔이 좀 희석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이 권역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청 남북도를 포함한 대전 세종을 다 거의 많은 부분을 규모로 큰 어떤 공간적으로 되면서 이 계획의 어떤 단위들이 도시군, 시군 단위로 계획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역적 기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고요. 저도 뭐 연구진이긴 하지만은 좀 장기적인 비전 제시적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은 담겨 있지만은 아주 장기적인 이 계획의 어떤 목표 연도가 2040이기 때문에 2040년에 충청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그런 거를 좀 담아냈으면은 뭐 아직 여유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이런 충청권을 거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러는 어떤 과정에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비전이라 이런 것들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째 이제 대전광역시의 어떤 발전 방안을 한 2가지 측면에서 그러면은 대전시는 이제 뭐 이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대전시가 어떤 뭐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 광역도시계획, 광역권에서 그런 어떤 발전을 리딩을 한다든가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내용들을 좀 기초로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의 어떤 미래상과 과제를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미래상으로는 이제 중부권의 수위 도시라는 그런 어떤 미래상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현재도 충청권의 어떤 수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충청권을 넘어서 이 전라북도권이라든가 경상북도권을 포함하는 그런 중부권의 어떤 수위 도시 또는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단기적인 미래상을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장기적인 미래상은 만약에 목표 연도를 2040년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대전은 그 당시에 이제 한 40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통일에 관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일 시대 정도 됐을 때는 대전이 남한의 어떤 수도로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양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는 이 서울이 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좀 설정을 좀 하고 도시 어떤 발전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남한의 어떤 수도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그 행복도시와 또는 뭐 청주와 분명히 같이 가야 되겠죠. 기능적으로 어떻게 잘 묶어서 대전시 또는 대전 주변 지역이 남한으로서의 어떤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한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연구진 저희들 이제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전이 잘 할 수 있는 것, 우위에 있는 것,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어떤 경쟁력 있는 도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특화시키고 그 이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는 대전시의 어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요소는 대전과 연구 관련 기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광역 차원에서 대전시를 비롯해서 충청권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먹거리, 장내 어떤 먹거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또는 뭐 광역권을 넘어서서 초광역적인 아니면 국가 차원의 어떤 거점 기능을 육성해서 크게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제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해서 요새 이제 뭐 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것도 많이 있는데,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해서 광역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대 또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지리적인 이점 이런 것들이 간과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런 언택트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적, 지리적 이점이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도시의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좀 보이지 않는 정보통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어떤 허브로서 대전시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기존의 어떤 물리적 네트워크가 주로 이제 수도권 지향적인 대전시도 그렇고 충청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수도권 지향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과 영남 지방으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 가지 발전 방안을 대전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좀 더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는 점, 국가적 연구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 또는 네트워크 시대라든가 광역적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대전역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설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기능 확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 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이 과학 벨트가 조성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있는 중국 신동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역량만 갖고만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중국 신동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기능적 확장과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동과 중국 주변을 도시적 차원에서 좀 완결성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칭 제 연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가칭 대전 국제과학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도시에는 국제과학 기구라든가 과학의 전당등과 같은 과학 관련 시설도 좀 넣고, 특히 이제 대동금탄 그쪽에 주변으로 해서 대전, 세종, 청주 접경 지역인 상생산업단지가 가장 적절한 위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산업단지를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과학 벨트의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 지역이 대전국제과학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이런 어떤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철도라든가 고속도로가 반드시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고속도로와 철도의 어떤 접속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적 연구 기능 확충이라고 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유람이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 발전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시가 표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수도로서의 역할을 대비를 하고 향후 20년, 많게는 50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2의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제2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향후 20년 정도 걸려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여는 그런 제2의 연구단지 조성 차원에서 우주국방과학연구단지를 계획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한국항공우주원 같은 그런 우주 국방 관련된 연구 시설이 집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이런 어떤 연구단지를 좀 우주 국방과 관련된 특화된 연구단지죠. 그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조성이 된다 그러면 꼭 그 명칭을 좀 떠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세종의 어떤 행정 기능이랑 또 대전시 어떤 R&D, 그 다음에 계룡시의 어떤 계룡대, 논산시에서의 어떤 국방산업단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국방 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전역 기능의 강화입니다. 대전역하고 대전 역세권은 대전시를 뿐만 아니라 대전 광역권에서 또는 충청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고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이제 이 역세권에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과 기본 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혁신적인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뭐 철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이 중부권의 이제 허브 철도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철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도시 기능이 좀 붙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는 호남이나 강원 지역을 연결하는 KTX, 즉 이제 진주에서 대전, 대전에서 저쪽 강릉 쪽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어떤 가운데를 잇는 그런 어떤 KTX 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익산에서 대전, 그 다음에 대전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뭐 가칭 호남선 지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속 철도의 강화, 철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전, 충남에서 가장 그 도시적인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하고의 어떤 그런 그 철도적 연결,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철도 기능이 굉장히 추가가 되고 강화가 되면 사실 대전 역세권은 훨씬 더 활발하게 될 것이고 도시적 사업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혁신 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지정이 돼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뭐 과학 플랫폼이라든가 종합 환승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대전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정치가 있었던 대전 시민광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종합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세종으로 이어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대전까지는 좀 내려가야 된다. 이제 그 고속도로 측면에서 또한 군산과 대전 간의 그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어떤 그 확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라로도라든가 새만금 지역으로의 어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동해로 이어진 강원도로의 어떤 접근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도시의 계획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한정된 차원에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광역적 상생적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서도 지금 제안하는 내용들이 사실 대전시의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대전권 좀 더 나아가서는 행복도시권, 충청권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어떤 이 계획에 뭐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시는 이제 대전시 나름대로 어떤 자체적인 발전 방안과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한 번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모델을 마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변 도시와 함께하는 그런 광역적인 그런 상생 발전 방안도 계속 그런 모델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거를 구체화하는 그런 어떤 연구와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발제들을 끝냈고요. 바로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여러 세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대전권, 그다음에 그 광역도시 계획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대전, 대종, 청주, 그 공주를 포함한 충남, 충북 모든 지역들이 함께하는 큰 틀의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셨고요. 지금 이제 계획의 뒷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대전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발전시켜서 대전의 도시발전 전략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이승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장께서는 아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이 충청권의 여러 논의들을 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겁니다.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 우리 정책 엑스포의 주제로 되어 있는 협력, 연대, 연계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서로 논의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얘기들을 풀어놓고 안 해주면 서로 이제 어려워지는 관계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현명한 어떤 협력 관계들이 아닐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하고는 달리 수도권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는 인구로는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기능적으로는 중앙의 중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산업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의 허브 기능도 여러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권에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과 세종이 오늘 함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 연대, 연계의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문을 여는 세션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대전과 세종이 연계 협력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메가시티나 그 다음에 더 넓혀서 광역권 전체의 발전 방안들을 본인하는 대전과 세종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 세션의 논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가장 고민되었을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국토부에서도 5개의 광역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충청권이다 보니까 서로 중복도 되고 서로 통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논의의 방향들도 계속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들도 포함돼서 어렵게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광역도시 계획이 갖는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담기 위한 노력들이 저희 계획에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대전 세종은 그 중추 도시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오늘 여러 형태로 진행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회 같은 데서 논의할 때는 그런 말씀 많이 주십니다. 대세 충청이라고요. 대세, 저희 대전과 세종이 대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이런 희망들을 무색하지 않게 저희가 하나하나 잘 고민하고 답을 구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 차례대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송장환 토지주택연구원 균형발전 글로벌 연구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광역도시계획이 갖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좀 거시적 관점들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시영 교수님,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될까 아마 조철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께서 또 아마 대전의 입장 또는 대전과 세종이 협력, 연대하는 방안들 또 키울 수 있는 요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환 박사님께 먼저 말씀 주시죠. 마이크는 없습니다. 네. 시간은 대략 한 7분에서 8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조금 넘어가셔도 제가 앞에 간판을 들겠습니다. 보시고 시간들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성시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제가 제일 먼저네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생애 처음이고 이 발제자 좌장님, 오늘 시장님, 지사님 뭐 다 포함해도 제가 제일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희한한 날인데 김씨하고 박씨가 없다니 정말 일부러 그렇게 모은 것 같지는 않은데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보통 승박사님 마무리하시면서 5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7분인데 첫번하는 게 좋은 게 좀 길게 해도 되더라고요. 참 어쩔 줄 모르는 저분들은 또 첫 세션이고 사실 오늘 대전 세종 정책 포럼 하지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계획이고 가장 포괄적인 계획인데 사실 저는 한 20년 전에 2000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입사하게 된 그 이유가 수도권 광역도시 DJ 정부 때 그때 한번 제가 저는 계획 쪽을 맡은 PM을 했고 그때 관심은 DJ 정부 때는 집이 푸는 게 모든 게 관심이었기 때문에 정작 제 선임 박사께서는 집이 담당 책임을 하시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광역도시계획 PM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집이가 이슈화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한 3년 있다 퇴사하고 이제 2004년도에 이 연구원을 옮겼는데 보고서는 한 3, 4년 더 있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계획은. 그래서 그때 수도권 그때 당시 1차 이제 수도권 광역도시 때 정말 구역 설정을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제 기간 연장하고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그래도 충남 충북에서 3개 시군씩 이렇게 발라낼 수 있었던 게 상당히 그래도 서로 간에 벌써 협착하고 있던 정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서울은 무조건 서울시의 영역이 미치는 서울 대도시권 입장에서 보니까 서울 대도시권의 영역이 미치는 부분까지만 그냥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체를 이참에 다 넣어서 건물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지자체 간 입장은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 근무하지 않을 왜 경기도 입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같이 전투를 하면서 땅 따먹기식의 전투하면서 연구를 했었는지 지금 사실 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영역 배분하는데 이 정도 되는데 기능 배분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 돌이켜서 보면은 정말 아까 그분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협의체와 거버넌스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역으로 발생하는 게 오히려 더 실현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가 이 광역도시 계획이 좋은 말을 많이 쓰고 또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멋있게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현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걸 결정하고 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 명의 결정자는 없는 거죠. 양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버넌스에서 뭘 양보할 수 있고 뭘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실리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몇 개라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그건 의미 있는 광역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거창하게 그리는 것은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은 끝내 그림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도시 기본계획이나 뭐 일부 그런 계획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역 우리가 충청권 광역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가지고 뭘 우리가 할까? 더군다나 지금 이 번역은 행복 도시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복 도시가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행복 도시는 뭐 면적으로 봐서는 세종시 안에 있는 더 작은 면적이죠.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제목에다 지금 넣어놓은 거는 그만큼 거기에 큰 어떤 임팩트가 가해지는 거고 그거에서 이 충청권에 큰 여파가 없고 그걸 대응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대전과 기존의 대장주죠, 뭐 대전과 청주 이런 데서 과연 그걸 수용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갈등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 보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설을 어떻게 놀아먹을 것인가? 우리가 광역 시설을 뭘로 지정하고 뭐를 주고 뭐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우리가 대전시만 따로 세종시만 따로 하던 네트워크를 같이 함으로 해서 얼마나 더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 지역의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전국적으로 가서는 수도권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가 지금 면적이나 인구나 봤을 때 거의 전국 평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성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12만 제곱킬로면은 거의 수도권 경기도가 10만이고 뭐 서울 인천 합치면 그 정도 되고 인구가 지금 500에서 600만 간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과 인구가 거의 이제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을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 수도권에 휘둘리는 것 같고 근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저기 중학교 가서 정수를 배우기 전에 자연수 어제 차이나는 클래스 보셔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0이나 1이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 몰랐는데 마이너스를 배우니까 쟤들은 정말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취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뭐고 힘을 합친다면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기능, 특정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뭔가를 볼 수 있고 지방에서 링크해주고 중심지로 끌어모을 수 있는 기능은 뭔가 이걸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게 나중에 아까 뒤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미래상 장기 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만들면 그걸 향해서 인프라도 거기를 맞춰서 가야 된다. 대전 역세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대전 역세권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대전이 한밭 대전 이렇게 올 때 대전역은 전국을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사실 호남과 영남이 별절지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사실 급불평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였는데 지금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뭐 부산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능 이전을 해도 가는데 KTX 타면 한 2시간 가면 가는 것도 과거에 대전 오던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진공 파이프라인 실험은 끝났대요. 기술은 17분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 캡슐에 한 10명 이상 타고 하면서 잠깐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 부산에 도착하는 기술인데 그 실현하는 한 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더 짧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오프라인 지금 우리 코비드 때문에 강화되고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과거에 대전역에서 하던 그런 기능은 끝났고 그럼 대전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전국 기능에서도 결절지 역할이 아니라 전국 기능에서 수도권보다는 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기능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능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명호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전역에 입지함으로 결절지를 만듦으로 해서 어떤 기능을 수도권 굳이 안 하고 여기에다 내세워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뭘까? 지금 뭐 일단 혁신도시 기능 들어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장기 비전을 실현시키는 수단의 가장 좋은 위치가 저는 대전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을 정말 리모델링하고 기능을 재창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대전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 봅니다. 다만 오늘 이제 세종 쪽에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은 뭐 제가 뭐 두말할 여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정 기능 그게 이제 워낙 그거를 이제 역할을 하는 걸 뭘까 하는 건 대전 쪽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설 부분, 기능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전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대전시청에서 이거 비슷하게 시키는 거에서 중간 발표를 할 때 제가 한번 찾아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해보니까 아직까지 대전시는 최근 한 3, 4년 동안 통계자료를 제가 뽑아서 직접 제가 핸들링 해보니까 통근권, 통합권, 그다음에 편익시설권에서 중심성은 최종에서 입주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증가율은 더 높아지고 있더라. 아직. 그래서 대전이 인구가 줄었다 해서 기능까지 뺏기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장기적인 포석을 놓고 가는 그 방법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전 연구원에 이거 대전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증가율로 가고 있지만 이게 더 증가될지는 앞으로 이런 광역도시 계획의 역할을 얼마나 잘 실현시키는가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더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성욱 박사님 나와 계시지만 국토연구원에서 그때 수도권 이상으로 저는 이게 광역도시 계획 완성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저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주요 기능들의 배분의 지자체 간의 이런 엮여 있는 게 저도 여기 와서 지금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직장 때문에 보면 알면 알수록 여기에 충청권의 구조가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도권은 무조건 1등이니까 그냥 자기가 지키는 계획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많고 나갈 수 있는 게 많다고 봤을 때 정말 더 취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무엇인가를 충분해서 먼저 취할 수 있는 걸 정해놓고 광역도시 계획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하면 좋겠고 또 위협받는 요인이 뭔가를 보고 그걸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광역도시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실현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처음과 똑같이 거버넌스를 의식해야지 실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자꾸 들어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만만치는 않네요. 앞에서 하신 효과를 톡톡히 누리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저희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마무리하거나 대전시가 향후 발전시키고 또 대전과 세종이 서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될 숙제들을 몇 가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맨 앞에 강조하면서 말씀 주셨던 거버넌스를 먼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건 아마 LH연구원에서 단연간 일을 하시면서 여러 거버넌스들 속에서 아마 나오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시도 안에 그 경계에다 도시를 만들었더니 나중에 행정구역 복잡하게 돼가지고 골치 아픈 케이스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그게 서로 연관돼 있고 연계돼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 대전의 입장에서, 세종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 광역계획 전체를 담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어떤 역할들도 함께 나누면서 초기에 그것들을 같이 협력 관계로 끌어가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어디가 할 것인가, 무게중심을 많이 갖는 인구가 할 것인가, 아니면 연계되는 거점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번 논란하는 부분들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서울처럼.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통해서 연계 거점, 아까 혁신도시에 지금 최근에 여러 공청회들이 주거 중심의 어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게 우려를 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혁신도시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기능들을 좀 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전역 재창조하는 말씀 귀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능을 유지해서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대전시 측의 숙제도 하나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시영 대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저는 전공이 어쨌든 공간이나 녹지 분야에서 우리 저장님께서 도시 공간 기능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쪽으로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한 말씀을 좀 드리고 광역계획에서
경관 녹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메가시티니 광역도시계획인 이런 부분은 저한테 약간은 조금은 큰 얘기이고, 오늘 그 두 시장님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시는 메가시티 그 지역 간 경쟁과 확장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무기 협력의 시대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는 것 같아요.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컴팩트시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회자가 되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쪽이 지금도 사실 교육대생이라든가 지역들은 상당히 컴팩트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때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성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간격의 시대 교통이나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오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초강력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부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세션이 사실은 도시기능 그런 사대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세션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광역편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접근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좀 뭐 대전에 있으니까는 그런 광역 중심성을 강화한 상태에서 도시간 기능을 분담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컴팩트하는 그런 도시의 형성들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연히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충청권에 있는 초광역 평생 협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 연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어쨌든 공동체 서비스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도 사실은 약간의 충청권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만은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가 인프라 구축들이 충분하게 조성이 돼갖고 같이 그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은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그 정도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요. 제 분야에서 조금 그 광역권 계획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역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별로 경관 분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관 계획에서 자꾸 자기 지자체별 고유 경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어떤 특성이라든가 기본 방향들이 좀 사실 지역 경관이 획일화되고 있어요. 단순 상품화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광역계획 전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초강역적인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획일화되지 않을까,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경관계획 분야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기능적인 연결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모자른 동서간 연결 교통망, 물론 이제 남북간 교통망도 있겠지만은 그런 교통망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결국 많은 우리의 주요 녹지 단절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교통 간섭만 구축을 할 때 조금 더 녹지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연속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는 상당히 기후변화, 탄소 저감 그런 것들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야에 그냥 그림상으로서의 축선 설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대전시 관계자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주로 GB빌트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대도시 축들이 남북간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충청권 녹지축뿐만이 아니라 대전권 제한구역 그런 것들이 주변 지자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줄여주시면 좌장 제일 감사해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님들 말씀하셨던 그 숙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리마인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의 여러 서로 미스포인트 잘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추시는 그런 협력 관계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그 다른 아까 평균적인 면적의 평균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인프라를 넓게 이렇게 펼쳐놨을 때 결국은 다 같이 이용하기 다 불편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크 도시라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거점들을 만들고 그 거점에 빨리 접근하게끔. 우리가 모든 곳에 모든 서비스를 다 얻지 못하는 그런 밀도라면은 이걸 현명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충청 지역의 어떤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의 원칙 중에 하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잘 돼야 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은 오늘은 많이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자계 시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탄소 중립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숙제,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에 대한 어떤 숙제들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어딘가는 돼 있는데 오늘은 아마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녹지축과 경관축 대략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보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어떤 자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자입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장님이신 조철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주시겠지만 대전시의 입장에서 가장 큰 형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이 협력, 연계할 수 있는 숙제들도 함께 잘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도시계획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이제 와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앞으로 좀 저희 대전시에서 어떤 방향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은 좀 아쉽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금 메가시티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공약하고 이제 맞물려서 메가시티가 지역별로 이제 핵심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법제적으로 보면은 국회에서도 국토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토보건법에다 이제 넣으려고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욱 연구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남, 충북, 대전 전체 행정구역을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일부가 빠졌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빠진 부분은 향후 초광역계획권으로 이제 다룰 예정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국토기본법상으로 초광역계획권이라는 하나의 법정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이 광역도시계획과의 어떤 위계관계라든지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거기다 아울러서 사실 이 메가시티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하고 초광역계획권하고의 경계는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는데, 사실 또 메가시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게 시티라고 하는 그 범위를 우리 충남 충북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큰 권역을 설정하는 게 과연 이게 효율적인 계획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충남 충북에서는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메가 리전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정립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메가시티, 그 다음에 초광역계획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 광역도시계획과의 어떤 위계 관계라든지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정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했고요. 사실 저는 이 광역계획권을 올해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 이게 사실 탄소 중립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지침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국토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해서 그 안을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사실 조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그냥 추진 전략, 일부의 어떤 상식적 의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 지침상으로만 봐도 공간 구조를 설정할 때부터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공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통 어떻게 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부문별 계획에 모두 다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출발 자체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각 부문별 계획에 충실히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어쨌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이제 주변 시군구를 가지고 있다니까 공간적으로 보면은 대전이 이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요. 이 통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행복도시권으로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행복도시권역 내에 있는데 충북에 있는 저쪽 음성이나 대산보다는 사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대전 바로 아래에 있는 익산이나 완주, 전주 이런 데가 오히려 계획적 측면도 그렇고 같이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공간 설정을 해놓고 대전이 약간 공간적으로 이제 밑으로 치우치다 보니 약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 나름대로 완결성 있는 계획은 이거로 매듭을 짓되 앞으로 이제 저희 대전시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충청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호남권과도 연계를 하고 상생 발전할지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사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메가시티, 초광역권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위계 설정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저희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과도 특히 전북, 전주 이쪽 부분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을 줄여주셨습니다. 혹시 뭐 또 나중에 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한 1분, 2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다시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정경석 박사님께서 마지막 토론 순서신데요.
마지막 토론자의 순서가 끝나면 발제자들께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좀 발전적 방안, 그 다음에 대안 등등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고요. 혹시 그래도 50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좀 짧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아쉬운 분들이 좀 더 추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경석 박사님. 예. 먼저 저는 그 한국도시과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도시과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이제 특별법 이제 17조에서 광역도시 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의 광역계획과 이제 법적인 근거가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거를 강제로 지금 이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의 광역도시 계획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행복도시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그 어떤 그 기원을 좀 찾아보면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밀화된 수도권의 일부 행정 기능만이라도 신행정 수도 건설을 통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고자 했던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저는 조금 신행정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좀 명칭을 변경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도 쓸 수가 있지만 충청권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표성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상에서도 신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로서 규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하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근거법이 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에 신행정수도권이라는 명칭을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이거에 1단계에 있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도 용어 정의에 보면 수도권이라는 용어 정의가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수도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행정 수도권이라는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상의 신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상에서도 신행정수도권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이 신행정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개념으로서 지금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틀을 조금 바꾸는 그런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이제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이제 단어까지 써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대적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공간계획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은 전환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런 광역도시계획들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보면 대부분 습을 설정을 하고 번역을 설정하고 생활권을 배분을 하고 또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이 방식이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수립을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됐고 그 가운데서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 접근을 과연 이전에 그 계획적 틀에 가두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효하냐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한 광역도시계획, 광역시설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틀을 좀 깨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우리 그 도시 또는 지역 차원에서 맞이하는 그
지역 문제의 위기, 그러니까 지역 문제라든지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된 문제라든지 이슈, 어젠다 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대충청권 쪽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공통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맞이해서 원자력에 의존했던 기저에너지 부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저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력 발전에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결국은 이 세종시를 포함하는 충청권 쪽에 그 통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충청권의 미세먼지에 대한 그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발에 대한 여부도 그 원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그런 여건에 의해서 원인들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 부분을 어떻게 관습 차원에서 해결해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수도권 과밀화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들이 그 충청권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 유해 물질이라든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충청권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북부 지역, 특히 이제 충북, 진천, 음성 이런 쪽으로 많은 그 전통 제조업들이 내려와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충남 쪽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들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산업들이 기반 장치 산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들이 쓰는 에너지량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최근에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문제 부분, 에너지 자립 도시를 어떻게 구현해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 충청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수자원입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충남은 물에 대한 그 가뭄 때문에 인해서 안정적인 식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오송, 오창 쪽에 많은 기업들이 내려와 있지만 공업용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족한 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도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거죠.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이제 신산업들을 어떻게 또 이제 키워나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클린테크 산업이라든지 환경과학 산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권이 특성화시켜 나갈 거냐라는 것이 또 공통적인 의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 공간 측면에서도 과연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생산 기반 위주의 산업 공간들이 지금은 이제 주식산업, 첨단 산업 업종들이 주력 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도심 공간 내에 투영돼서 이 도심 공간 내에서의 신산업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공간들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청권이 받아줄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토지 영역이 지금 유효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게 아까 성장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전의 인구는 많이 유출이 됐지만 광역도시로서의 기능적 중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상권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도심지향적인 이런 입지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교외지역으로 가져갔을 때 광역시설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토지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광역시설에 대한 배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역도시 계획에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좀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국은 독자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관리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의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의 개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광역의회에서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국가 균투개개인데 이게 지금 지역 자율개정이랑 지역 지원개정이랑 제주개정이랑 세종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자율개정은 어차피 지자체 간에 나눠 먹는 개정인 거고요. 지역 지원개정은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지역 지원개정으로 지원을 받는 건데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만약에 우리 행복도시권 가역도시계획이 단지 캐비넷 계획으로만 남지 않고 정말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한 그 특별회계에 대한 개정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세종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행정 수도권 개정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자율 개정과 지역 지원 개정을 좀 통폐합을 해서 아까 이제 향후에 이제 지역 발전 계획은 이제 초광역 단위로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각 초광역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개정 체계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립니다. 아마 앞쪽에 좀 길게 서술 까시는 바람에 이게 힘들어지신 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은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광역의회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회계 체계들을 바꾸는 걸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거보다 행정구역 개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오늘보다는 아마 좀 더 행정 파트하고 협력돼 있는 그런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더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초광역권 아까 앞에도 여러분들 말씀 주셨듯이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성들도 소멸도시, 그 다음에 지금 도시의 어떤 그 행정적 소요에 대한 최소 단위가 모자라는 어떤 지역들이 군지역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숙제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새로운 지표로서 아마 충남도에서 제안했던 걸 다른 시도가 다 받아가지고 새롭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도 짧게 시간들을 조금 들여서 한 1분 30초 정도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주요한 쟁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의견 있으신 부분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계획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실행력을 갖기 위한 거버넌스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우리 대전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2050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이시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발전과 보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타 연구진하고 상의를 하고 또 시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디벨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 광역도시계획 이후에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된 또 산생 협력 사업을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획의 내용들이 이제 좀 실행력 갖도록 사업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후속 과제로서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아까 얘기한 어떤 집행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후속 연구를 또 올 연말부터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번 계획이 사실 조금은 뭐랄까 좀 생소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이렇게 광범위한 이 범위를 가지고 수립된 이런 광역도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무쪼록
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협의하고 협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 맨 처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시작되면서 경계 갖고 1년 이상 전쟁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논의들 속에서 새로운 숙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그 정부 정책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그다음에 주요 도시별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많이 겹친 시기고, 이게 거꾸로 말하면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서 아마 광역도시계획에 거꾸로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가지고 큰 도시는 작은 도시와 나누고, 또 기능이 많은 도시들은 그 기능을 뽑히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옆에 도시에 좋은 낙수 효과를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요구되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광역도시계획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이병호 박사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 안 해주셔서 저도 입장에서 가장 조금 힘든 부분들이 법사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 탄력성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획 수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다.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연구를 통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시간이 들어서 사실 뭐 이거를 뭐 한번 스포하고 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좀 맞는 얘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대전이나 뭐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계획을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전시가 에너지 자립률이 10% 있네. 그것도 정부에서 꼴찌였습니다. 시군 중에. 세종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람에 좀 더 높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끝에서 몇 번째고. 충남은 에너지 자립률 200%를 넘습니다. 220%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많은 석탄 화력을 비롯해서 LNG 발전소들이 그 지역에 있고 그 주변의 주민들도 힘들고 하지만 또 충청권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갖는 특징은 각각 하나하나가 완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에 큰 틀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주셨던 숙제에 따르면 초광역권, 그 다음에 광역권, 그 다음에 도시권 각각의 여러 영역들의 변화들도 앞으로 곧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승욱 박사님 같은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정책을 통해서 성장원 박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국가정책을 통해서 우리 충청권에 시범 사업 비슷하게 광역도시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야 메가 시티가 되건 메가 리전이 되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어려운 점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지자체 영역이 동일하고 그 안에 기능을 요구하는 여러 부서들도 동일한 부서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결국 부산 지역에 가서 하면은 부울, 경 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인데 우리는 네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델들도 잘 만들어 주시고 아까 워싱턴 DC 얘기도 주셨는데 다양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무시 못하는 큰 마음의 큰 크기가 있는데 대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의 중심들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지만 사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주도를 옮기면서 그 행정 기능을 하는 도시는 30만밖에 안 되고 그 옆에 200만 되는 도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미네아폴리스나 세인트 폴 같은 도시들도 그래서
쌍둥이 미네소타 트윈스라는 야구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 안 하면 서로 존재가 안 되는 그런 규모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는 무시 못할 주요한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범과 또 그 상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어떤 발제를 통해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토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의 과제에 대한 부분, 이승훈 박사님의 발제와 대전시의 어떤 정책 방향, 전략 측면에서 우리 임병호 박사님 두 분의 소중한 발제를 들었고요. 네 분의 귀중한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숙제들도 조금씩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숙제들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숙제의 방향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모두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라는 걸 아마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온라인으로 같이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조금 더 잘 보완이 돼서 좋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많은 도시들이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들을 더 꽃피울 수 있고 우리 대전 세종이 모범이 돼서 앞서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